바다와 도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광안리. 이곳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낭만을 만끽하고 추억을 쌓아가는데요. 숨겨진 광안리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너무 가까이 있어 모르는 것들이 우리에겐 너무도 많습니다. 광안리는 지난 30여 년간 크게 두 번의 변곡점을 거쳤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밀락항을 매립한 자리에 해타운이 들어선 것과 함께 해변가의 커피숍과 카페, 그리고 포장마차가 공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것이 2003년 1월 광안대교 개통으로 광안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광안대교 덕분에 접근성이 좋아지고 볼거리가 늘어나 이곳을 찾는 이들이 개통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돼지국밥하고 바다 보러 왔어요. 바다, 회. 광안대교. 광안대교가 짱이죠. 밤에 보는 광안대교. 그냥 해운대 같은 카페 가면 그냥 바다만 보이는데 여기 오면 이제 밤 되면 광안대교도 있으니까 광안대교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거리 풍경도 그 사이 확 바뀌었는데요. 서양의 어느 해변 같은 노천 테라스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포구였던 광안리는 순식간에 휴양지로 탈바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광안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커피인데요. 요즘 광안리는 그야말로 커피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애들이 강한 대구를 조망권이 있는 이 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오면 왠지 마음이 그러면서 힐링이 돼요. 그래서 많이 즐겨서 자주 옵니다. 지금도 현재로 보이지만 남북하지는 이렇게 바람에 맞아서 이렇게 흔들리는데 바다 물결은 너무 잔잔하거든요. 그리고 햇살에 비춰지는 그 검빛 바다 너무나 사실 아름다워. 마음도 옛날 소시적 때 그 추억들을 회상하게 해주고. 나는 한적하고 조용한 것도 있고요. 여름이랑 다르게 또 겨울만큼의 또 매력이 있으니까 겨울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또 강하게 앞바다 자주 오는 것들에서 차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은. 여름바다랑 다르게 보고 있으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겨울바다만큼의 그 사람을 차분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오는 것 같아요. 겨울바다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입안 가득 번지는 은은한 커피 향이 절로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다른 카페와의 경쟁으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 둥지를 튼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여기 살다가 잠시 바다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1, 2년 살다 보니까 바다가 너무 그리워서 다시 바다로 돌아왔어요. 바다와 커피의 만남이 어떤 이 광안리의 문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나의 정서에 있어서 더 많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시골이었고 뻘밭이 많았고 집이 거의 없고 평지가 많았죠. 그러면서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전에 우리 이렇게 맑지 않았던 그렇지만 굉장히 고요한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발전이 있으면서 사람 사는 맛이 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월 따라 그 모습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바다가 주는 따스한 정감은 여전한 것 같죠?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요즘 30년 세월을 한결같이 지키고 선 이곳은 광안리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라는데요. 옛날에는 여기 이제 많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커피숍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붐이 일면서
이제 위치적으로나 이런 거 바다를 근접해갖고 이렇게 전부 건물이 이렇게 해가 있는 도로와 바다와 바로 이렇게 근접해갖고 있는 그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할리가 이제 카페가 하나씩 들어오고 바도 들어오고 커피숍 들어오고 뭐 맥주집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나 개인샵 해가지고 여기 끝에서 저 끝 밀락 저기까지 커피숍이 한 145개 그렇게 들었을 정도로. 근데 이게 어느 도시에 가도 이런 풍경이 없어요. 바다와 대교, 강한대교와 바다와 이 도로를 면접하면서 이 상가 이루는 이런 게 없는데, 강할리는 조건적으로 그게 참 잘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형성이 굉장히 많이 잘 된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은 직접적으로 광안리 문화를 이끄는 데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해마다 여름이면 광안리 해변은 각종 축제가 넘쳐나는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신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체험장이 되는 거죠. 이처럼 변화하는 광안리의 모습을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해 잡지로 엮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녕 광안리인데요. 지난 2011년 6월에 창간해 어느덧 10권의 잡지를 선보였습니다. 안녕 광안리는 지역문화 잡지고요. 1년에 4번 나오는 개간지고 광안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광안리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4년 정도 전에 만든 잡지입니다. 광안리와 관련해서 뭐 이런 카페 문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광안리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지역 문화에 대해서 뭐 청년 문화 뭐 여러 가지 조명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원래는 또 바닷가의 풍경, 그 포구라든가 아니면 배가 바로 들어오기로 했고 그런 포구의 모습에서 90년대 이렇게 가면서는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이렇게 노는 공간이었다가 카페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들어오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광안대교도 생겼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좀 그거 언제지? 그거 회의는 그거. 내일. 내일이야? 내일. 내일 1시야? 안 해봤지? 그 뒤로 안 써봤지? 그거 뭐냐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사실은 그 해변에 바로 통통배들이 새벽에 들어오고 엄마 손잡고 가서 뭐 이렇게 다라이에 있는 해산물들 사오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저녁 되면은 정말 깜깜했었거든요. 카페도 없고. 근데 이 광안리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이제 말들 훈련시키는 곳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수련회 같은 것도 하던 약간 어떻게 보면 운동장처럼 쓰이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 바로 옆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로 개발됐지만 밀라페센터 뒤쪽이 바로 그 군부대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 묶여 있었던, 그러니까 뭐 학교나 군대나 이런 데서 활용하던 공간이었었죠. 근데 이제 매립이 되고 여기 삼익 아파트가 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살던 곳에 대거 중산층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근처에 카페들이 생기고, 나름의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소비적인 소비 문화랄까요? 그런 공간들이 생기고, 그게 아마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인데 한국 사회 큰 흐름하고도 비슷하게 이제 엮이는 거죠. 그래서 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안리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면서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거쳐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광안리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매력이 좀 모자이크 같다라는 건데요. 그걸 좀 잘 살려갔으면 좋겠고, 이걸 살려가려면 뭔가 이제 인위적으로 뭐 구나 시나 이런 데에서 갑자기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큰 뭔가를 갑자기 뭐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일관된 어떤 계획을, 도시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면 광안리는 이제 가장 큰 매력을 잃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더 많은 어떤,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뭐 그런 방식으로 좀 놔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광안리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문화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사람들. 덕분에
광안리가 마냥 소비만 일삼는 상업 공간으로 비춰지는 건 아닐 겁니다. 해변 끝자락에서 골목 깊숙이 들어오다 보면 또 하나의 색다른 공간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인디고 서원. 이곳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선 다른 서점과의 차이점을 잘 알 수 없지만 분명 이곳만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설립자 대표님께서 청소년들이랑 같이 책을 읽고 수업을 하는 그 인문학 수업을 20년 넘게 이제 올해 거의 25년 가까이 이제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횟수로 이제 20년 가까이 수업을 해오시다가 2004년에 연 게 인문학 서점이고요. 이렇게 이제 책을 읽고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의 얘기를 나누고 하던 그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서점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또 서점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랑 나누기 위해서 잡지도 저희가 발행을 하게 되고, 또 책도 직접 출판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목적이라면 그런 책 본연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읽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글로 쓰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그런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근원적인 뭐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 참고서라든지 문제지를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 서점에서 이제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베스트셀러라든지 아니면 자기계발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편이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직접 이제 선정한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성장에 자양분이 될 만한 책들을 저희가 직접 선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몇 년 전부터 안녕 광안리라는 이제 광안리를 소재로 한 잡지도 나와서 이제 저희도 소개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뭐 요즘에 스마트폰이다, 뭐 인터넷이다, 그런 것들에 많이 빠져 살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눈 돌릴 여유라든지 기회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더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고, 또 행복을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과 거기서 함께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 이제 소통과 교류가 더 풍부하게 될 때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광안리가 그런 쪽으로 단순히 이제 관광이나 홍보의 차원이 아니라 그곳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더 잘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정말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인디고 서원에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주에 한 번 수요일 저녁이면 좋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반인 독서 모임이 열리는데요. 책을 읽으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라 나는 중국을 정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많은 말 그때는 너무 좋다 이렇게만 읽었는데 이제 조금 침착하게 읽었어요. 저는 무엇보다 제일 처음 그게 제일 좋았어요. 부산 지역에 있는 문화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렇게 찾아보게 됐죠. 새롭게 얘기하면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사고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내 삶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부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척박하거든요, 수도권에 비하면. 그런데 광안리에 이런 여러 문화공간들이 생긴 것은 부산 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콘텐츠적으로 풍성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여러 사람들을 불러오게 되고 하나의 자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원적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 좋고 콘텐츠적으로 좋고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들어요. 여과 없이 듣고, 그 다음에 뭐 비판하고 싶으면 또 그 자리에서 비판하고, 그 비판이 그야말로 건강한 의견 나눔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저는 삶의 태도도 배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많이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내면의 힘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 내면의 힘이 단단해진
제겐 굉장히 고마운 곳이에요, 여기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참다운 독서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공간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 도시의 변방에 있던 광안리는 이제 부산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곳에 기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엿볼 수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부산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 어부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이곳에 오면 아주 특별한 볼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직판장 주차타워에 한 남성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그림의 주인공은 세파를 견딘 노어부라고 하는데 바로 옆 밀락행에서 만난 그는 올해 77의 박남새 어르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물 이쪽으로 이제 여기 내일 아침에 그물 놓겠고 그 여기 티 올라지 티 붙는 거 저런 거 다 닦아야 되거든. 안 그러면은 나가면서 걸리피는 거야. 걸리가 뭉키 다 나갑니다. 그럼 못 써. 고기 못 잡고. 여기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50년 넘었지. 50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계속 이런 걸 하거든. 평생 이 직업이. 원래부터 이 직업이셨어요? 평생 천지. 부모님도 이런 일 하셨어요? 알았어. 원래 바닷가에 다 태어났기 때문에. 물고기 많이 잡힐 때는 얼마나 활발했어요? 여기 뭐 어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고기도 많이 나오고. 그때는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 고기도 안 나오고. 인기도 나쁘고 여기다. 걱정 많으시겠어요. 이 일이 힘들잖아요. 막 그만두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만두라도 내가 건강하니까. 이런 거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이 안 따라주지 못하니까. 뭐가 제일 힘드세요? 나갈 때? 힘드는 건 파도 치기를 할 때. 대신 파도하고 싸울 때 그때 좀 힘들죠. 다른 거는 없겠네. 고기 잘 잡히고 올 때는 재밌고, 고기 안 잡히고 올 때는 막 조금 고민도 생기고, 막 애로증이 많지. 말씀 내도록 작업하는 두 손은 분주하기만 한데요. 쉴 새 없이 하더라도 그물 정리하는 데만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린다고 합니다. 어업이 한창 좋았던 시절에는 일하는 재미도 쏠쏠했는데 요즘 같아서는 한숨만 늘었다는 어르신. 몇 년 새 주름살이 더욱 깊어졌다고 하십니다. 오후 3시가 지나서야 박남새 어르신이 점심을 드시는데요. 이마저도 마음이 급하십니다. 왜 이렇게 늦게 식사하세요? 지금 점심이시죠? 금방 이러고 시간을 내깁니다. 항상 이렇게 식사 시간 잘 못 지키세요? 장은 식사 시간은 내가 미리 굶는데 오늘 저것도 내가 11시 반에 들어왔거든. 들어왔는데 내가 이거 먹으려고 그 저기 아까 그물 몰아놓은 거 봤지? 그물 몰아놓은 그 뿌리에 힘이 드는데 그래 안 말아야 되는데 그거 푼다고 시간 바뀌지. 오늘 한 3, 4시간 하신 것 같은데요? 어? 3, 4시간 동안 하신 것 같은데요? 시간 좀 많이 걸린다고. 이렇게 물에 밥을 말아 드세요, 할아버지? 그래 빨리 먹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도시락은 누가 싸줬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챙겨주세요. 어?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챙겨주세요. 할머니가 음식도 내가 챙겨야 돼. 그 할머니도 식당에 일로 가야 돼. 내가 집에 없어.
급히 밥 한 술 드시고선 또 일에 매달리는 어르신.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온 한평생입니다. 안 쉬고 또 일해요? 쉬는 거 없어. 계속 해야 돼. 해 넘어가도. 해 넘어가도 해가 넘어가야, 해가 서산에 떨어져야 심하게 오가지. 아, 그 할아버지 오다 보니까 저기 주차타워에 할아버지 얼굴 이렇게 그려져 있던데. 독일에서 제일 이 그림 잘 그리는 학자가 나와서 그려놓고 저래 깎이는 저런 그림을 동해 하나, 서해 하나 세 개를 해놓고 왔네. 어때요? 저거 보면 좀 어떠세요, 기분이? 얘는 뭐 보통을 생각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울던지 보면은 신기하단 말이야. 파도와 싸우는 어부의 강한 의지와 끈질긴 생명력이 벽화에 그려진 어르신의 얼굴에 잘 녹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밀락항 위판장엔 그날 잡은 싱싱한 생선들이 모여듭니다. 이때부터 조용했던 위판장에도 활기가 감도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어부들이 잡아온 해산물은 인근의 직판장으로 옮겨져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가는데요. 이곳은 부산에서 활어를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30년째 이곳에서 횟감을 팔아온 박휘심 씨.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이 눈에 선하다고 하는데요. 그래, 그때는 방파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저울도 없고 이 조그마한 대야 같은 거 지금 말하면 우리 딸기 다라이 같은 다라이에다가 안 하고도 담아놓고 한 다라이 3,000원 이렇게 팔았거든. 한 다라이 3,000원 이렇게 팔고 그 참 그때 기계도 없고 손으로 앉아서 무릎 꿇고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팔고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이제 이 매립을 하게 되고 이제 모든 여건이 이제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나아지는 이제 있지. 이번에 일본 방사선 때문에 진짜 장사 안 되거든. 진짜 안 돼요. 근데 이거 하루에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나거든요. 물세, 전기세, 말하면 안 하고 1kg를 팔냐? 어디 데피야지, 빙에 썰어야지, 탈수기에 짜야지, 도시락에 담아서 초장 줘야지. 1kg를 팔면 어떤 때는 내가 다 보면 내고 가요. 근데 손님들은 그걸 몰라요. 건강하면 앞으로 한 10년을 더 해야 안 될까? 내 생각인데 지금 현재 나이 든 분들이 요 하고 있는 거 보면 내 그 속으로서는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해야 안 되겠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광안리 해수욕장.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속살을 파헤쳐보니 바다와 문화 사이 오래전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거친 삶의 현장. 바로 포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소에 와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또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렇죠? 40계단에서 몇 시경이 만나자. 살아보세요.